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공기도 좋고. 네. 오늘 109쪽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109쪽. 116쪽이에요? 119? 그렇게 많이 했어요? 몇 쪽이라고요? 아, 가등기 절차 볼 차례인가요? 네. 그 앞에는 다 했나요? 네. 아, 진도를 어떻게 끊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괜히 고민했네. 가등기 절차면 다 한 거 아닌가? 아, 다시 하겠습니다. 가등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많이 나오면 4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고 했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가등기 절차면 네, 진도 걱정도 없고 오늘 다 끝낼 거예요. 네, 그럼 가등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불했고 그리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예요.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인데 이때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유효하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이를 가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순위 보존의 가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고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는 민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요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요 병명의 등기가 두 번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본등기가 세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맞아요. 따라서 물권 변동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 될 겁니다.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병명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기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의 갑,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병,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는 것은 여기 반으로 나눠서 여기에 본등기 한다고 했죠. 소유권 이전 을. 따라서 이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구에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본등기가 갑구면 가등기도 갑구, 본등기가 을구면 가등기도 을구가 될 겁니다. 또한 이 가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순위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여기에 본등기 할 때 여기다 날짜를 기록해요. 날짜가 기록되니까 요 날짜의 을은 취득하는 겁니다. 즉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다만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 번호를 같이 쓰니까. 그러면 이 을은 이 순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 을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소유권이 없는 자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이 등기를 해준 겁니다. 뭐가 같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거예요.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라고 했어요?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에 의하는 경우 세 가지 꼭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판결서가 있는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신청하죠. 두 번째,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신청이라고 했죠. 가등기 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이 있을 때 이것도 단독신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처분금지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는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예요. 그런데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에 의한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따라서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이라는 용어는 쓰여져 있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될 수 없죠. 왜?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이거는 이의신청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요게 포인트라고 했죠. 결정. 결정은 재판의 일종이에요.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판서라는 등기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자주 나오죠.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에 뭐가 있을 때? 승낙서가 있을 때. 이거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세 번째,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하죠. 어느 절차에서 나옵니까? 이의신청 절차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 관리자.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라고 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의무자.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왜요? 우리 판례는 얘도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도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학설도 있고요. 얘만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학설도 있고 얘만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학설도 있어요. 학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얘만 등기 의무자라고 봅니다. 이유는 얘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직권으로 말소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갑만 본등기 의무자라고 봅니다. 본등기 의무자. 그러면 민법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갑만이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그렇죠? 종전 소유자.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요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죠? 갑. 왜 이익이 발생할까요?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이 가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따라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갑은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병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안 된다? 돼요. 병도. 왜냐면 가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선순위 권리가 말소가 되죠. 등기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 등기는 이 병도 등기 권리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네, 이 가등기 말소 등기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가등기 명의인 을. 그렇죠. 등기 권리자는 누구일까요? 종전 소유자 가 또는 현재 소유자 병. 이렇게 둘이 존재합니다. 특이한 거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고 했죠. 단독 신청.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 누구죠? 을.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누구죠? 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지만 가등기 의무자 갑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을이 열받아 하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가등기에 있어서 등기사항 이해관계인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다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서. 그러면 이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이렇게 폭넓게 단독 신청을 인정을 해 주는데요. 전원이 다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가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권리 변동이 효력이 없는 등기니까 이렇게 폭넓게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가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죠. 본등기가 있어야지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 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는 등기니까 폭넓게 단독 신청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무조건. 요즘은. 그 다음에 가등기 요건은 지난 시간에 했죠. 이제 가등기 절차 요건 했죠? 네. 가등기 요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일 것. 세 번째, 본등기가 가능할 것.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가등기 절차 여기를 가등기 절차 지금 보셨네요. 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거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이거 했나요?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죠. 병명의 등기는. 이게 뭡니까? 중간 처분의 등기.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죠.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거죠. 이건 뭡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따라서 등기관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본등기를 하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만약에 병명의 등기가 전세권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니까 갑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전세권 등기해 준 것과 같은 결과예요.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말소.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직권 말소입니다. 만약에 병명의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면 어쩔까요? 이것도 무권한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전부 다 무권한제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이거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하겠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순위번호는 같이 쓰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명의 등기는 무관한제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을이 취득한 권리는 전세권에 불과해요.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있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건 무관한 자가 아니죠. 그렇죠.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로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요 두 개의 등기가 양립할 수 있느냐, 이거 갖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인지, 두 번째는 양립할 수 있는지 갖고 판단을 해요. 양립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 병은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양립이 가능하니까 이거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병명의 등기가 지상권 등기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무관한제의 처분행위는 아닐 테고, 두 번째, 양립 가능한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양립할 수 없죠.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의권 등기가 존재할 수는 없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을명의 등기는 요 부분이고 요 병명의 등기는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립할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요즘은 이것도 출제를 해요. 이것도 겹치지 않으니까 양립이 가능하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저당권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는 아닐 테고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라고 불러요. 간념적 지배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등기만 갖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등기만 갖고 지배하기 때문에 점유하지를 않아요.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다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물건은 양립이 가능하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소유권 가등기, 용의권 가등기, 이제 담보권 가등기가 나오겠죠.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에게 먼저 저당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겠죠. 본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순위번호는 같이 쓰니까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병명의 등기는 무관한죄의 처분행위입니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을이 취득한 건 저당권에 불과하고 갑은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자가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무관한죄의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양립할 수 있는가? 있나요? 없나요? 저당권은 간념적 지배권이어서 모든 물건과 다 양립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세권도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는 아닐 테고 양립도 가능하겠죠. 저당권도 무관한죄의 처분행위고 다 양립이 가능하겠죠. 전부 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중급 정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중급 정도의 문제. 중급에서 조금 더 높은 거.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급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누구 명의로? A. 누구죠? 을의 명의로. 그리고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시점에 병명의 이 등기는 전부 다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했죠. 무관한죄의 처분행위로 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요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직권 말소예요. 중간 처분의 등기니까 직권 말소입니다. 그런데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 등기만 딱 떨어져서 등기부에 기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른 등기와 세트를 이룬다고 했죠. 그 다른 등기는 뭐였죠? 가압류 등기. 그러면 이 가압류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직권말소, 이것도 직권말소예요. 가등기 건자보다 후순위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가압류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이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과 세트를 이루는 이걸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이때 있으면 당연히 원칙은 직권말소예요. 그런데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것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경우는 없죠. 이건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담보권 실행경매. 그럼 요 등기와 같이 나타나는 게 담보권입니다. 요것과 등기부상 같이 나타나는 것이 담보권 뭐가 있죠? 저당권 등기. 또요, 전세권 등기. 담보물권성이 있죠. 전세권 등기. 또 하나, 담보 가등기.
그래서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요것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요것과 같이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요것과 세트예요. 그렇다면 요것과 세트를 이루는 등기들인데 요것이 만약에 가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직권말소겠죠. 그때는 요것도 직권말소예요. 그런데 요 등기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직권말소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직권말소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존재하는데 이것이 등기부에서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이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죠.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 등기도 당연히 가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권말소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인 경우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한번 보죠. 여기에 이러한 건물이 있고 주택입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임차권이 발생을 할 테고 이때 이 을이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이길 0시부터 임차권에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다면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으니까 임차인은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죠. 다른 집으로 이사 간다면 점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실되겠죠. 또한 이쪽에 다른 집에 이사 가서 이쪽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에 주민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주민등록이 이탈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하는데 점유 상실, 주민등록 이탈. 그래서 대항력이 상실이 되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그럼 대항력이 있을 때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반환될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그럼 대항력을 유지시키면서 이사 가야 되겠죠. 대항력을 유지시키면서 이사 가는 방법이 뭐냐면 요 을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할 테고 그리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어떻게 합니까? 촉탁하겠죠. 기억나셔요? 그러면 이때 이 건물이 만약에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이 등기소에서는 먼저 직권으로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 을명의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사를 간다고 하도 대항력이 유지됩니까? 기억나셔요? 대항력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이때 발생한 대항력이 유지돼요. 이때 을은 이 임차권 등기를 기초로 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 전대차 등기를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다시요. 지금 임차권 등기가 을을 명의로 이루어졌죠. 이것을 기준으로 요 을은 병가 임차권 이전 등기 또는 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을의 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등기입니다. 존속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을은 사용수익 건너로서의 임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런 그 상태에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등기가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권 등기를 기초로 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 전대차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제3자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사를 갔죠. 맞아요. 그래서 요 갑은 빈집이니까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요 B는 임차인이겠죠. 그런데 이 B가 소액 임차인이더라는 겁니다. 소액 임차인일 때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됩니까? 이때는 안 돼요. 왜냐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실행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최우선 변제권은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될 때는 임차권 그걸 기초로 한 임차권 이전 등기, 전대차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이 등기가 실행이 됐으면 최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실행되기 위한 요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 그 다음에 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뭐에 의한 등기일까요? 촉탁. 이런 것들이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차권 등기가 됐는데요. 이 임차인이 요 시점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겁니다. 가등기보다 먼저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합니까? 맞죠? 그러면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입니까?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죠? 하나 더. 이 을에게는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변제기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요거겠죠? 이것도 재산적 권리예요. 따라서 채권자가 이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또는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이것도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해요.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이것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왜요? 여기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던 근거는 뭐죠? 무관원죄의 처분행위. 그러면 이 등기는 무관원죄의 처분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등기입니까? 아니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통한 등기예요. 따라서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원칙은 직권 말소이지만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가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를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강제금의 개시결정 등기 하나. 두 번째,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세 번째,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네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 4개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례형으로도 출제가 돼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도 다 보신 거예요. 여러분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거 하나 더 확인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A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이 중간에 이루어진 을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가 돼야 된다고요? 또 직권이에요. 네? 가처분일 때는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 신청.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신청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런데 이것도 원칙은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지만 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세트를 이루는 등기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었습니까? 가압류 등기. 그 다음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는 뭐와 세트를 이룬다고요? 저당권, 전세권, 담보 가등기와 세트를 이룬다고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함이 원칙이겠지만 가처분 등기보다 이전에 점유와 주민등록을 갖췄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만 이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권자보다 선순위죠. 따라서 대항할 수가 있을 겁니다.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이때 요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후순위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 그러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 그 다음에 이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건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다고 했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요때와 요때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A에게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A는 채무자라는 뜻이 되겠죠.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기에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변제받고자 하겠죠. 강제 집행의 대상은 재산적 권리여야 돼요. 그러면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채권자는 요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저기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가등기 권리는 재산적 권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자체는 재산적 권리가 아닙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등기에 불과하지 재산적 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처분 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재산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 등기일 때는 이게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단독 신청 말소. 그 다음에 이때 가등기일 때는 이게 어떻게 말소된다고요? 직권 말소. 가등기일 때는 네 가지 예외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예외가 존재하고 가처분 등기일 때는 예외가 몇 개라고요? 세 개. 하나, 둘, 셋. 되셨을까요? 네. 이것도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겁니다. 출제되면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 절차를 보실 겁니다. 이의 신청 절차. 이의 신청도 요즘은 전면적으로 출제되진 않지만 5개의 지문 중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내용을 한두 개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전면적으로 출제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즘은 출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문으로. 갑은 등기소에 등기와 관련해서 뭔가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는 이 신청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해서 등기소는 처분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은 이게 이제 등기소의 어떤 결정의 형태인데요. 조금 덜 중요한 것은 처분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결정의 형태로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기록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 등기소의 행정행위는 처분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리고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등기실행, 등기각하 이런 것들은 결정의 형태로 나갑니다. 행정청의 어떤 형식이에요. 이 처분 결정이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등기소의 처분 결정이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부당하다면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원에, 지방법원에 이 부당한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이를 다른 의견을 요구한다. 이의신청이라고 불러요. 다를 이제 의견할 때 의자를 써서 이 처분 결정과 다른 의견을 요구하는 거. 이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 이의신청의 이익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생략해서 이의 이익 이렇게 불러요. 이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이의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가 요약해 보겠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인 친구 같은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만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이때 갑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법원에. 이의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이때 등기소가 이의신청서를 받게 되면 고민을 해보겠죠. 이의신청의 취지가 등기관이 판단했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때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해줍니다. 이의신청의 취지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요 등기관은 그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합니다. 기존의 요 처분 결정을 번복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그런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합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의신청의 취지가 요 등기관이 판단할 때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3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죠. 보내주겠죠. 그러면 이 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텐데 시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 시점은 이의신청 시점이에요. 그리고 요 시점은 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 갑의 신청이 만약에 저당권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면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과 요 시점에 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는 것은 갑에게 이해관계가 달라지겠죠. 맞아요. 만약에 요 시점에 을명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요 갑의 저당권은 을보다 선순위가 되겠죠. 그런데 요 시점에 갑의 저당권 등기가 되면 을보다 후순위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갑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법원은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요 시점에 갑의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법원은 등기소에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첫 번째,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기등기 언제 하죠?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그때 하는 게 부기등기죠. 맞아요. 이 갑에게 이때의 순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원은 등기소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 내립니다. 또는 가등기를 명령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등기 언제 하죠? 순위를 보존시킬 때 가등기를 하죠.
이때의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법원은 등기소에 가등기를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에 의한 등기일까요? 명령에 의한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순위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겠죠. 그리고 이 시점에 결정을 내릴 겁니다. 법원은 결정을 내릴 텐데요. 이 신청의 취지가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법원은 취지에 맞게끔 상당한 처분이나 결정을 하라고 등기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결정이 등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명령에 의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 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법원이 판단할 때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기각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이 기각결정은 뭐냐면 이 기자가 버릴 기자예요. 각자는 무릎각자입니다. 이 신청서를 무릎 밑으로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유사한 게 있죠. 뭡니까? 각하결정. 각하결정과 유사해요. 차이점은 뭐냐면 각하결정은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기각결정은 심리가 다 진행된 다음에 판단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소송법에서. 여튼 거부결정입니다.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거부결정을 하게 돼요.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이때 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이 부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이 시점은 이의신청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여기 처분 결정 시점이에요. 법원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여기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중간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것은 부당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이후에 나타난 자료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 전에 나타난 자료니까 이거가 또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돼버립니다.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판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느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것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워낙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이 부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극적 부당. 두 번째, 적극적 부당.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부당이 있는데요. 소극적 부당은 무슨 뜻이냐면 등기소와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가 신청이 됐을 때 등기관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이건 등기가 등기부에 실행된 거죠. 그런데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뜻이죠. 즉 각하 결정이 됐을 때 이게 부당할 때 소극적 부당이에요. 그래서 이 소극적 부당은 등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할 때, 즉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 이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부르고요. 등기관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당할 때, 즉 등기 실행 결정이 등기부에 실행한 결정이 부당할 때 이를 적극적 부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면 소극적 부당의 경우, 즉 각하 결정이 부당할 때는 등기부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에 아무 변화도 없죠. 등기를 안 해줬으니까. 맞아요.
이 소극적 부당일 때는 이의 신청인은 아니 여기 등기 신청인은 불만이 있으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등기 신청인은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부에 어떠한 등기 실행도 없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에 변화가 없죠. 그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소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각하 결정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한 자는 불만이 있으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적극적 부당의 경우는 불만이 있는 신청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제3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제3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거 관련돼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은 어려워지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진 걸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는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죠. 맞죠? 제1호는 뭐죠? 사건이 뭔 소리야? 관할 위반. 맞아요. 관할 위반. 제2호는 뭐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호는 뭘까요?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4호는 뭔가 있겠죠. 쭉쭉쭉 가서 제11호까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각하 사유가 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된다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부당한 것이죠.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각하 결정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이건 정당한 건 아니죠. 부당한 겁니다. 이건 부당한 건데 소극적 부당일까요? 적극적 부당일까요? 등기를 실행한 것이 부당할 때 적극적 부당이죠. 맞아요. 이건 적극적 부당입니다. 이때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를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1호, 2호 위반의 등기는 어떻다고요? 당연무효. 따라서 등기관이 발견한다면 직권 말소. 따라서 제3자도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당연무효는 아니죠.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없죠. 맞아요. 이해관계인이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때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어떻게 되죠? 무효. 기억나셔요? 이때 이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실까요? 나실까요? 그렇다면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1호 위반, 2호 위반의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3호부터 11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그럼 3호부터 11호 위반의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95%를 본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느낄 텐데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요건이 나와 있는데 부당해야 되겠죠. 2번을 보시면 소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부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가 있고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부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것, 단글로 출제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적극적 부당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여 각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적극적 부당. 그 실행한 등기가 29조 제1호, 2호의 경우에는 이 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진짜 되셔요? 좀 어려운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부당의 판단 기준 시점 어느 시점을 기준한다고요? 처분 결정시를 기준한다고 했죠.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자료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의에 이익이 있는 자만이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에 이익이 있는 자를 거기 3번에 제가 넣어놨어요. 3번 1번부터 보시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격려한 등기가 채무자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됐다면 채권자는 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채권자 대위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채무자가 그걸 말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채권자는 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이의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거 이해가 안 되셔요?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네, 2번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속인 친구가 내 친구가 상속 등기 좀 상속을 덜 받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가 없겠죠. 3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저당권은 물건으로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물건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다른 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넘겨주고 저당권을 자유롭게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정자는 불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다만 전세권은 예외죠.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제외한 다른 물건은 양도금지 특약이 허용되질 않아요. 왜?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는 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의 신청할 수 없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은 변동이 되겠죠. 네.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하겠죠.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 그러면 이 을명의 이 등기는 어쩔까요? 말소되어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권리자. 따라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을의 명의는 등기부상 지워지죠. 그럼 을이 해준 이 병의 저당권 등기도 어떻게 될까요? 말소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따라서 이 병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말소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피담보 채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 이 병의 등기는 말소가 되니까 병은 손해가 발생합니까? 이러한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요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돼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때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데 요 승낙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말소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야 되는 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겠죠. 그럼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도 누구겠습니까? 병이 이의신청해야 되겠죠. 을은 이의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 승낙서와 관련된 자는 병인 것이지 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제3자 병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 등기 의무자 을은 말소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이의신청의 이의, 요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요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요. 절차를 보시면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의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했죠. 그렇죠. 또한 이 이의신청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한두 푼짜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의신청에 기간의 제한을 두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이의신청만큼은 기간의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의신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의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당할 때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당할 때도 이의신청하게 됩니다. 그건 법관의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법관의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이의신청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등기소의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집행정지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집행정지효가 없다. 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 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 그 지문을 보시면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를 보시면 이 부당성 판단 기준은 어느 시점을 기준한다고요? 처분 결정 시. 따라서 그 처분 결정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실이나 증거 방법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집행정지효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등기간의 조치는 다 설명이 됐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판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넘겨보시면 기각결정 읽어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